자, 이재승입니다. 화학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화학 파트와 제가 맡고 있는 과학사 과목, 그 다음에 화학 1, 화학 2, 고급 화학, 이 정도, 네 과목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1입니다. 화학 1의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 1에 대한 목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알아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화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이제 화학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우는 내용을 보면은 이쪽에 물질의 구조와 그다음 물질의 변화 이렇게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 핵심 개념과 내용 요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각종 화학식을 꾸미는 거, 화학 반응식을 꾸미는 거 그걸 우리가 첫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주기율표와 관련해 가지고 원소와 원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3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분자의 구조 결합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분자의 성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단원에서는 화학 반응과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 그 다음에 중화 반응 그리고 우리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학 원에 대해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요. 화학원은 이론식 수업을 기반으로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생활 속 화학 현상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아직 2학기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직 수행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의문점 추론 보고서라든지 에세이 작성, 그다음 화학을 이용한 예술작품 표현 등의 수행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화학 1의 경우에는 화학 2나 고화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물질과 화학 반응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학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농학 계열 대부분이 화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화학 2입니다. 화학 2의 경우에는 이제 화학 1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근데 화학 1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위계상으로도 조금 더 심화되긴 하지만 조금 별도의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크게 나눈다면 우리가 물질의 상태와 그 다음 화학 반응, 에너지 출입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단원에서는 이제 물질의 상태,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용액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있어서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단원 같은 경우 그리고 2단원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역 반응에서 화학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단원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산화 환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배터리죠. 배터리, 연료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실제 수업 방법은 이제 이론식 수업에 기반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 구조, 그 다음 화학 반응의 분석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현재 3학년들 같은 경우에 주제 탐구와 논술, 탐구 실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주제 탐구의 경우에는 네 가지 주제 중 택이 1을 해서 주제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할 것이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와 관련된 주제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탐구 실험 같은 경우에는 고차연료 제작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연령을 이제 나타낼 수 있을지 얼마나 뿜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화학2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화학원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요. 화학1과 화학2를 이수하게 되면은 일반화학의 60%에서 7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의학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농학 계열 이러한 대부분이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화학투는 이론적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해와 적용 이러한 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 과학사입니다. 과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과학과 동양과학,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 다음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면 과학 철학, 그 다음에 서양과학사, 동양과학사, 한국과학사, 그리고 우리가 과학과 현대사회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과목입니다. 자, 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과 활동을 같이 이제 병행하는 수업을 취합니다. 수행평가의 경우에는 과학사 연대표 작성, 그 다음에 동아시아 3국어의 서양 근대과학 수용 과정을 논술하는 그러한 수행평가를 합니다. 또한 역할극, 서양과학사와 관련해서
과학사의 한 장면을 역할극으로 이제 하는 것을 수행평가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학사의 경우에는 가장 인문학적인, 과학 과목 중에서는 가장 인문학적인 과목입니다. 과학과 과학자, 그 다음 사회, 문화, 역사, 이것들을 모두 연계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가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고급화학입니다. 고급화학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2학년도 1학기 기준으로 보면 용남고등학교 학생과 사천고등학교 학생이 함께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화학은 이제 화학 1과 화학 2보다도 보다 더 이론적이고 심도 있는 그러한 과목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제 화학 분야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전부 다 일반화학 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이제 주제 탐구 및 구술 발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독서 감상문을 이제 또 수행평가로 할 것입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중에서도 화학과 관련된 진로로 생각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선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1과 화학 2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화학 1과 화학 2가 화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과목이 고급화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이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어려운 편이며, 그 다음 일반화학책을 활용해서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화학책은 줌달의 일반화학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학 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